여러분, 지금 타고 계신 그 테슬라 과연 5년 뒤에도 자산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가치가 빠지는 부담이 될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같은 차를 타고 있어도 누구는 손해를 피하고 누구는 뒤늦게 후회하는 갈림길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보다 중요한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는 믿고 보는 경제학입니다. 요즘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있습니다. 한때는 도로 위에서 T로고를 보는 순간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차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선택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를 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을 선택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설렘보다 먼저 가격과 불편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판매량이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어느 순간부터 왜 힘을 잃는지 그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지금 이 변화가 일시적인 흔들림인지 아니면 방향이 바뀌는 신호인지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려는 이 차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값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다시 계산하게 될 선택인지. 오늘은 테슬라 한 회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던 프리미엄 브랜드가 왜 어느 순간부터 갖고 싶은 이름이 아니라 다시 계산해 봐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는지 그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흐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드는 기술이 무너지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먼저 흔들리는 것은 생각보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처음 시장을 열 때 기업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감하게 바꾸고 조금 더 나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실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보며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팬층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맞다는 확신이 고객의 목소리보다 앞서기 시작하고 소비자의 불편은 조금 예민한 반응처럼 취급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리미엄의 균열이 생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비싸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싸도 납득되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그런데 그 납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높은 가격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만의 출발점이 됩니다. 왜 내가 이 돈을 내고 이 불편까지 감수해야 하지? 왜 내가 이 브랜드를 위해 계속 이해해줘야 하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고가의 차량인데도 마감, 품질, 기본 완성도 같은 문제로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흠잡기가 아닙니다. 브랜드가 스스로 내세워온 혁신과 완성도의 약속이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큰돈을 주고 산 제품에서 기본적인 완성도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래도 브랜드 이미지 하나만으로 계속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산업이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는 결국 기본으로 돌아옵니다. 차는 잘 만들어졌는가? 문은 제대로 맞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은 빠른가? 내가 낸 돈이 정말 납득되는가? 결국 브랜드를 지탱하는 것은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 기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 답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강해 보이던 프리미엄도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품질 논란 하나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변화는 시장 바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의 역습입니다. 시장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항상 가장 완벽한 경쟁자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대체제가 훨씬 더 강한 위협이 됩니다. 처음에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압도적인 기준처럼 보입니다. 기술도 앞서 있고 상징성도 크고 경쟁자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비싸도 이해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만한 선택지가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술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후발주자들은 빠르게 따라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수준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 소비자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 브랜드를 사는 것 자체가 의미였지만 이제는 질문이 바뀝니다. 굳이 이 돈을 더 낼 이유가 있을까?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상징을 위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이 지금도 설득력 있는가? 이 질문은 모든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할수록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도 지금 바로 그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테슬라가 사실상 독보적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성능, 소프트웨어, 이미지, 상징성까지 모든 면에서 비교 대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BYD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업의 설명이 아니라 소비자의 체감입니다. 소비자가 보기에는 충분히 쓸만하고 가격은 더 낮다면 판단은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이미지 하나 때문에 큰 가격 차이를 계속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으로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지금 테슬라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압박입니다. 혁신의 상징으로 선택받던 브랜드가 이제는 가격표 앞에서 냉정한 비교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 이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격 경쟁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써보면 어떤가? 이 질문입니다. 모든 혁신은 처음에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조금 번거롭고 조금 완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새로움 자체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처음에는 미래를 먼저 경험한다는 만족이 그 불편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미래보다 오늘이 중요해지고 상징보다 일상이 중요해집니다. 이때부터 소비자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차 매일 쓰기 편한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충전입니다. 주유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만 충전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버틸 수 있어도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사람이 몰리는 시기에는 이 기다림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피로로 바뀌기 쉽습니다. 겨울철 주행거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이동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충전 인프라도 누구에게나 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쓸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면 편리함보다 불안이 먼저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나씩 보면 견딜 수 있는 수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겹치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불편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누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걸 계속 감수하고 있지? 바로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시장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처음에는 감성으로 시작했던 선택이 점점 계산의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연료비를 조금 아끼는 대신 시간과 스트레스를 더 써야 한다면 그 선택은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유로 계속 불편을 이해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결국 편한 쪽으로 다시 기울게 되시겠습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바로 이 질문의 결과입니다. 기술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판단 기준은 점점 더 현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무게가 커질수록 브랜드의 상징성만으로는 예전 같은 설득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변화는 가장 냉정한 시장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 신차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보고 기술의 가능성도 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기대보다 현실이 먼저 평가됩니다. 처음 살 때 어떤 꿈을 품었는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실제로 가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은 광고보다 훨씬 솔직하고 팬덤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브랜드가 스스로 말하는 미래가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불안과 부담이 숫자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에 대한 불안,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부담, 감가가 빠를 수 있다는 걱정, 그리고 여기에 높은 금리까지 겹칩니다.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 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계산이 복잡한 자산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금리가 높을 때는 이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소비자는 멈칫하게 됩니다. 지금 꼭 사야 하나?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차를 샀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것 아닐까? 이 고민이 커질수록 구매는 늦어지고 시장은 더 차갑게 식습니다. 이런 흐름은 딜러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싸게 들여온 차량을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장 전체가 빠르게 위축됩니다. 팔아도 손해, 안 팔아도 부담이라면 누구도 쉽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또 한 번 망설입니다. 지금 사면 나중에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이 커질수록 구매 심리는 더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고차 시장의 숫자는 감정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혁신의 상징이었던 차도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 결국 잔존 가치라는 현실로 평가받습니다. 충전 시간은 어떤가? 감가는 얼마나 빠른가? 배터리에 대한 불안은 어느 정도인가? 중고로 팔 때 손해는 얼마나 큰가? 이 질문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전기차는 더 이상 미래의 상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해야 하는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계산이 복잡한 상품에 예전처럼 쉽게 돈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테슬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광고는 여전히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시간이 지나도 정말 내 돈값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테슬라의 지금 흔들림은 잠깐의 조정일까요? 아니면 한 시대를 대표하던 브랜드가 서서히 평범한 선택지로 내려오는 시작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겪는 문제는 단순한 판매량 등락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신뢰입니다. 브랜드는 광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팬덤만으로 오래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이미지와 상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브랜드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이 이름이 지금도 그 값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정말 이 회사는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을 지금도 충족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면 프리미엄은 빠르게 낡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흔들린 신뢰는 가격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케팅을 더 세게 한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품질로 증명해야 하고, 서비스로 증명해야 하고, 가격의 설득력으로 증명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시장을 놀라게 할 본질적인 혁신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은 기업이 스스로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시장이 허락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 자격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장 무서운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한때는 모두가 갖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그냥 여러 선택지 중 하나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바로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테슬라가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가격일까요? 품질일까요?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누구도 쉽게 따라오지 못할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과거의 영광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팬덤의 힘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동차라면 차답게 잘 만들어져야 하고, 고객이 불편하면 빠르게 해결되어야 하고, 비싸다면 끝까지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차이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는 다시 혁신의 아이콘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한 시대를 상징하던 브랜드에서 점점 흔한 선택지로 내려오는 흐름이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뉴스 한 줄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경제 흐름까지 쉽고 분명하게 풀어드리는 내용이 필요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믿고 보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